지금 해오소의 류정혁 전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저희도 오랜만에 녹음을 했는데요. 자,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냐면은 관광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기 대만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들이 네. 상당히 늘었어요. 네. 여기저기 가도 한국말 네, 들리고 한국분 상당히 많으시고 오늘 그래서 전미숙 기자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네. 먼저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 2018년도에 101만 명이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 네, 2018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도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105만 명이었습니다. 2017년에 105만 명, 이어서 2018년에 101만 명을 넘어서 2년 연속 네, 100명, 네, 100만 명을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넘은 적이 없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참 재미있는 건 관광객 수가 네. 2017년도하고 18년하고 다소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일까요? 작년 2월에 화련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 2018년 당시에 2월에 예, 그렇죠.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네, 작년 월별 그 관광객 수를 봤는데 2월, 3월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나요? 2018년 2월, 3월 요쯤에. 눈에 띄게 줄진 않았지만 하향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이제 전체 통계에서 다소 주춤한 면을. 네, 아마 그 그렇군요. 당시에 좀 주춤하지 않았나. 그래서 추측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2017년 한국인 방문객 수를 보니 105만 4,708명. 네. 다음에 2018년에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101만 9,441명. 한 3만 명 정도. 3만 5천여 네, 명이 그 정도. 그렇네요. 예. 네. 제 기억에는 상당히 대만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부쩍 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혹시 자료 준비하셨는지요?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도에 35만 명이었습니다. 35만여 명? 네. 하지만 2014년도에 바로 이제 52만 명으로 거의 5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우와, 거의 뭐 두 배는 아니지만 그렇죠. 상당히 높은, 네. 예, 꽤 급증했군요. 그 당시 2013년도에 꽃보다 할배가 한국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영향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대만을 알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네. 되고 있죠. 사실 그래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오피셜로 이렇게 나온 보도를 보면, 신문 보도를 봐도 꽃보다 할배 언급이 간간히 보여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작한 그 나영석 PD 같은 경우도 네, 상도 받았다고. 예, 상도 받았던 적이 대만에서. 예, 그죠? 그렇죠. 대만 관광국에서 줬나요? 저희 네. 자세한 자료 한번 찾아보고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이렇게 35만에서 52만 7천여 명으로 부쩍 뛰었고요. 그 다음에 네. 2015년도를 보면 65만 8천여 명. 네. 예, 그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13년도 35만여 명, 2014년도 52만 7천여 명, 2015년도 65만 8천여 명, 2016년도 88만 4천여 명. 우와, 많이 뛰었네요. 자, 그런데 2017년도에는 105만 4천여 명, 2018년도 101만 9천여 명. 그래요. 저는 조금 그래요. 방송을 탔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졌다. 저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이유. 하나는 항공편이 늘었다. 하지만 그게 역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항공편이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 기억에는 2011, 12, 13년도 요맘때쯤에는 대만에서 한국을 가려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을 방문하려는 대만인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항편도 모자랐고, 특히 여기서 표를 산다는 거는 대만인들의 성수기를 좀 피해야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항편도 늘어서 좀 좋아지나 싶었더니, 한국의 휴가도, 한국의 공휴일, 연휴도 한번 고려를 해서, 네. 스케줄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네요. 네. 일단 항공편은 분명히 많이 늘었고 지금도 좀 늘고 있지 않나요? 예, 앞으로 계속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이 는 만큼 비행기 표값
아, 이거 은근히 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못 느끼세요? 좀 대만에 10년 이상 계셨는데 그렇죠. 좀 어떠세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전혀 다르죠. 처음에 대만에 왔을 때 분위기는 한국어라고는 전혀 들리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니까 뭐 시먼디 가도 다 일본 노래였고 기본적으로 일본 음악이 길거리에서 들리는 건데 지금은 뭐 이제 한국 노래 이제 한국 사람들까지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이제 한국 노래만 많이 들렸지 한국 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쵸.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도 한국어도 되게 자주 들려요. 야시장을 가도 뭐 시먼딩에 가도 뭐 101 근처 당연히 많고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와 달라졌구나 느낍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 2011년도, 12년도만 해도 한국 노래를 들을 수는 있었어요. 일본 방송이 그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는 2011, 12년도에 나오던 뉴스, 해외 뉴스들 대부분이 일본 뉴스였어요. 물론 미국 뉴스도 있었지만 동양 뉴스 관련돼서는 아시아 뉴스 관련돼서는 대부분 일본이 주류였었고 한국 뉴스를 거의 볼 수 없었어요. 그 당시가 약간 한류에 다시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국 노래가 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와 진짜 원더걸스의 근데- 노바디부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2012, 14년도만 해도 그런 특정 노래, 특정 네. 가수의 특정 노래가 많이 나왔지 사실 다양한 가수의 다양한 노래가 한국 노래가 소개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흔하죠. 다양한 노래 네. 뿐만 아니라 좀 철진한 노래들도 좀 네. 듣기 좋은 노래들은 항상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그만큼 대만인들이 한국에 대한 거부감 또 많이 한국어를 네. 들었을 때 대한 거부감, 혹은 한국 글자를 봤을 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 많이 보이시지 않아요? 대만 과자 봉지에 한국말 써 있는 거. 네, 있죠.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럴 좀 만하다. 달라졌구나. 정말 확실하게 느낍니다. 예,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에 빠졌지만, 예, 그래서 된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이러다 보니 또 한국 분들도 마음을 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대만에 대해서. 예, 대만에 대해서 물론 모르셨던 그렇죠. 분들도 모르셨던 분들이 더 계시지만 많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을 열게 되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요. 또 찾아보니까 맞다. 저희가 지금 101만 명이었잖아요, 지난해. 네. 101만 명의 이제 한국인 방문객이 있었는데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네. 이제 통계를 내잖아요. 그 전 네. 세계에서 방문한 대만을 방문한 뭐 외국인 관광객에서 네. 국가별로 잠깐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 중국이 예.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269만 명. 근데 중국이 1위를 했지만 네. 많이 줄은 거 아닌가요? 네, 줄었습니다. 가장 많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5년도에 418만 명이었습니다. 2015년도 418만 명. 사실 제 기억에도 2013, 14년, 15년까지요. 쭉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그때 당시에 마잉조 총통, 네, 국민당의 맞습니다. 마잉조 전 총통이 집정하던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그 액파라 그래서 그 서비스 무역 협정하고 그 외에도 마잉조 총통이 시진핑 네. 국가주석을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 만나면서 또 이제 왠지 이제 그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죠. 보였었죠. 그리고 그 당시 예전에 대만에서 중국으로는 직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쵸. 마잉조 시절 때. 이후에 예. 이제 사실 직항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많은 교류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만에 방문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현 정부라고 하는 그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민진당 네. 소속의 이제 총통이 2016년 5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이 인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서서히 이제 네, 관광객 계속 수 이제 줄이기 시작했었어요. 특히 줄었습니다.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길거리에 보다 보면은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중국인인데 개인으로 관광 오시면 네,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입을 알리고 조용히 계시고요. 그렇죠. 또 중국인이라고 티가 나는 건 사실 단체 관광객에서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한다거나, 같이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 예, 뭔가 계시면 좀 시끄럽다거나, 좀 얼화나, 네. 이렇게 권설음, 이런 말들이 들린다면 참 그런데, 사실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네. 예, 어쨌든, 생각보다 그래도 아직 네, 죽진 않았다, 이렇게 사실 보입니다. 중국이 거의 최근 9년간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1위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구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그죠? 줄었지만 아직도 1위.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 하나가 보이는데, 네.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경우가 참
네. 예, 참 대만 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네, 되는데 사실 아까 1위가 중국이었고요. 2위가 일본, 그 다음에 홍콩과 마카오로 이제 같이 계산해서 150만 명이라고 하는데. 홍콩 마카오가 150만 명, 네. 일본이 196만 네, 명 156만 정도고 중국이 269만 명임을 봤을 때는 홍콩 마카오 인구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엄청 많은, 엄청난 한 번 온다는 게 아니죠. 제가 봤을 때 그냥 놀러 온다는 식으로 가볍게. 그냥 뭐 마실 가듯이. 네, 맞아요. 온다는 개념이. 그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홍콩 분들. 예,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196만 명. 사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왕래한 횟수가 400만이 넘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되지만 네. 400만이라고 지난해에 그랬고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양국이 왔다 갔다 한 횟수가 200만이 넘었다라는 이제 자료를 보게 됐었는데 일본이요. 네. 인구 수가 한국보다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인이 대만을 방문한 이 횟수를 보면 196만여 명. 네. 다음에 한국인의 경우는 101만여 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구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한 11위 이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사실 1억 2천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의 2배 정도, 2배 가까이 되는데,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인구수가 2배인데, 저희도 101만 명, 190만 네, 명. 사실 다 비슷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네. 일본이 뭐 대만 좋아한다, 어쩐다, 뭐 대만이 일본 좋아한다 해도 지금 통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구 뭐 비례. 그냥 인구상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거는 또 일본을 취향하는 항편도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서. 어디든 웬간한 데는 다 갈 수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네. 대만 분들도 일본을 뭐 한 번 방문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또 가시죠. 그냥 역시 내 집 나듯이. 뭐 홋카이도는 뭐 지나가다 들리는. 자, 다음에 맞다. 생각난 게 있는데 예. 예전에는 지금 최근 9년간 중국이 1위를 차지했지만 2009년도 그 전에는 일본이 관광객 1위였습니다. 근데 관광객 수. 이것도 정치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때 네. 그러니까 마잉조 전 총통 집정 시기인 네. 8년을 빼면 2016년도 마이너스 8하면은 그 무렵이 사실 그 독립성향의 그렇죠. 천수이벤 전 총통 민진당의 네. 예, 그분이 집정하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 양안 관계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또 막판에 또 천수이벤 총통이 대만 독립 관련된 네, 이야기를 상당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좋을 리는 없었고 오히려 또 그분 같은 경우도 또 친일 성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진당.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그래서 하고 예전에는 이제 일본 관광객이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이제는 중국한테 자리를 늦었다. 네. 네, 사실상 이제 나쁘게 보면 그렇죠. 모든 경제가 네. 예, 그때 당시에 넘겼다라는. 자, 사실 그래요.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을 놓고도 이제 국민당 쪽에서 나라를 팔았다 중국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나라를 팔았다면 대만을 팔았다가 맞겠죠. 네. 대만을 팔았다 이런 이제 좀 강한 발언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네. 신남향 정책이라고 네. 있는데요. 이 신남향 정책은 사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시행했으니까. 오래됐죠? 예, 먼저 시행했었고 사실 신남향 정책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일단 신남향 국가로 이제 대만에서 아예 부르잖아요. 신남향 네. 입장에서 동남아하고 네. 동남아 사실 오세아나까지 포함이 됐는데 네, 그 18개국. 예, 네. 18개국을 합치면 259만. 와 진짜 많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동남아 국가, 신남향 국가를 합치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근데 18개국이죠. 예, 근데 18개국을 합쳤는데 사실 이 18개국 합쳐도 한국만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는 그렇죠. 많이 커졌죠. 엄청 커진 거네요. 네. 사실 그 대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중국 관광객이 줄었잖아요. 예. 그 준 만큼 중국 동남아 관광객이 그 빈 공간을 채웠다라는 식으로 사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16년도에 비해 중국인 관광객이 81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거를 상쇄했다. 그거를 이제 동남아 국가가 80만 명 정도가 감소분을 왔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한 10만 명도 차이만 난다.
예, 그럼 대부분 상세를 한 상태다. 이제 감소분을 그러니까 사실 신남향 정책도 이걸 뭐 위한 의미가 거였겠죠. 있다. 네, 이런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대만 정부 같은 경우가 신남향 국가에 대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들 뭐 있잖아요. 많이 있고 현재도 동남아 지역에 이제 노동자들 네, 또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네, 정말 그렇죠. 많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특집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신남향 정책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교육 위주긴 한데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259만 명의 이 숫자 신남향 국가의 방문객 수 숫자가 사실 대만 정부의 비자 면제 정책이 네, 많죠. 상당히 컸다고 저는 네,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 태국 친구 놀러 왔었어요. 아, 네.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달라졌다? 달라진 게 아니라 대만을 가는 게 쉬워졌다. 너무 쉬워서 유행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특히 젊은 애들 사이에서. 왜? 그냥 주말에 잠깐 갔다 오면 된대요. 사실 그런 식당에서도 예.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관광객이. 뭐 태국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이제 환율 비교해서 1대1 거의 1대1 수준 물가라서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젊은 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휴가에 주하면 금요일 휴가 내고 토일 이렇게 와, 해가지고 좋네요. 완전. 예 물어보니까 그거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비행 가능하고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고 또 얼마 전에 저 필리핀 친구 기억나세요? 왔다 갔다고. 바쁘시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한국 사람이 잘 안 찾네. 그래서 필리핀 친구 왔다 갔는데 그 친구가 사실 소녀시대에 네. 이제 팬미팅 보러 잠깐 끊었는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같은 논리였어요. 아, 여기 일하는 와중에 한 3, 4일 휴가를 냈는데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제 온 거죠. 왔는데 비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조금 더 함부로 이제 못 올 상황 아니면은 그 친구가 이제 대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 뭐죠? 그 대학 교수를 말하는 그 교육 관련된 그 학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건수를 잡아야지 그냥 안 된다 했는데 그 친구가 비자 면제 이후에 와 이렇게 프리하게 온 적 처음이다. 자유롭게 온 적 처음이다. 생각해보니 동남아 국가에 있는 한류 팬들이 여기 올 수도 있겠군요. 꽤 많이 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예, 순간.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친구는 이제 소녀시대 정말 광팬인데 재밌네요. 모든 스트레스를 소녀시대를 푸는 소녀시대 음악과 이런 걸 푸는 친구인데 진정한 케이팝 팬이군요. 예,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게 많이 코드가 좀 맞아요 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는 저기 여기저기 다 갔어요. 여러 나라 갔어요. 태국에도 가서 소녀시대 봤었고. 와우. 그 친구도 동남아 친구들 많거든요. 인도네시아 뭐 어디 뭐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 친구 거기도 갔었고 대만에 와서도 거기 갔었고. 아 맞다. 2017년도 관광객 소비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관광객 수로 보면 중국이 1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비액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1위입니다. 214달러. 네, 미국. 네, 돈이죠? 미국으로 214달러 예. 정도고요. 한국이 좀 놀랬습니다. 한국이 예, 194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194. 아, 네. 그래요. 자, 그럼 2위가 한국이고요. 3위가 3위가 중국 중국은 역시 184달러. 184달러. 네, 그 다음이 홍콩, 마카오 합쳐서 183달러. 별 차이 없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동남아가 예. 152달러. 이게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친중 대만의 그렇죠. 친중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싶네요. 예전에 그 관광객 수가 줄었고 상쇄한 만큼 들어야 관광 수입이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이 그렇죠.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외화벌이가. 예전에 제가 쓴 기사에도 있지만 그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사실 소비액은 많지 없지 않다. 많지 않았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요. 일단 한국인 관광객에 있어서는요. 제가 예전에 2016, 15, 16대 통계를 네, 기억을 하는데 그때 대략적으로 나온 게 170에서 180달러였어요. 요즘 194달러인데요. 194달러로 봤을 때 지금 잘 보면은요. 2017년도라고 15년도, 16년 요 사이에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소비액은 저는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제기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대만 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지금 먹방. 야시장 같은 그렇죠. 곳에 돈 다 써요? 배불러서 못 먹죠. 그렇죠. 지파이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먹는 거 하고 맛있겠다 먹어도 사실 자 인구수의 사람 수만큼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너무 배가 부르니까 또 입에 맞는다는 고정도 없잖아요. 또 대만 음식이 그렇죠. 워낙 우리나라 분들은 김치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일단 대만에 있어서는 그 최근 뉴스에 나왔던 게 대만이 지금 계속 관광
수가 증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 전체 수로 봤을 네, 때 전체가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99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이제 1000만 명을 찍었어요. 2015년도에 1044만 명.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1106만 명.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대만 측에서는 네. 그렇죠. 대만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엄청난 1100명을 돌파했어요. 2018년도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만의 2019년도 목표가 1150만 명이라고. 1150만. 명. 네. 1200까지는 안 찍었네. 약간 훨씬 그죠?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1200만 명 될 거라고 사실 올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중국 관계가 좀 아니었고, 네. 또 제가 기대한 만큼 신남향 정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안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다. 인구를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 동네 인구가 얼마인데. 물론 소비도 있지만 소비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많이 와서 겪고 재방문율까지 소위 말 리텐션을 고려를 해야 그런 건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간다는 거 자체가.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예,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계속 돌고 도니까 또 이제 저희 나라가 또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대만이 계속 증가세를 네, 갖고 증가세를 있다. 가고 있다. 와, 그래요. 대만 갈 데 많죠? 아닌가요? 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대만 북부가 아닌 남부나 중부를 이제 많이 다니시겠죠. 처음 왔을 때 이제 북부를 보시지만 지금 제가 어딘가에서 봤는데 이제 좀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곳 관광지를 개발하고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북부만이 아닌 남부, 뭐 섬이나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뭐 프로모션이나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불편한 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네. 특히 도시에 사시던 분이 네. 대만에 와서 네, 개인 관광을 보통 하게 될 거예요. 그러는 단체보다는요. 네. 또 개인 관광을 했을 때 이동에 대한 시간 그렇죠. 소비가 네.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를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좀 아니라고 해요. 특히 대만 여행을 오시는 우리나라 분들을 보면은 장기보다는 단기로 타닥닥 그렇죠. 치고 가시잖아요. 하지만 요즘에 하루 코스 버스 이런 투어도 많고 저보다 대만 놀러 온 친구가 더 많이 보고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루에- 했을 때 가는 거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 여행을 오신 분들 한해서 좀 힐링을 찾고 싶다 한다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또 조금 다르죠. 약간 예, 조금 한 제약은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근데 좀 이제 그런 걸 들어요. 다 계산하고 오시겠죠. 예,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요즘 대만 버스에도 한국어를 이제 표시하는 자, 이런 버스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명칭통일화가 좀 저는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타오옌 하는 분도 있고 타오웬 하는 분도 있고 타위안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명칭 통일 또 어떤 사람 도원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읽으셔서 그런 걸 다 통일을 그런 해야- 통일을 해야 저희 나라 분도 이해하고 사실 또 그런- 검색하기도 다들 이제 통일된 그쵸. 자료로. 예, 통일된 자료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번역을 함에 있어서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오해를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저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아마 올해를 좀 다시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게 또 대만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이 원하는 사실 지금 한국하고 최근에 뉴스 중에 그게 있었네요.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어떤 또 새로운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오셔서 렌트카를 하시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네. 사실 가족하고 같이 한국 여행 가시는 분도 그쵸. 운전을 하지 못해서 사실 한국 여행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또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저희 대만은 지금도 거기에 대응해서 뭐 여러 가지 교통법규도 많이 알려드리고 네, 해서는 안 그러네요. 되는 거 한국과의 차이점 이런 홍보도 네. 많이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깨가 무겁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이야기 또 할 거 많은데 네. 저희가 살짝 조금씩 풀도록 하죠.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잠깐 뭐 결론 한번 내리자면은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100만 자 명. 2년 연속 100만 100만 명 돌파. 돌파했고요. 자 다소
줄었지만, 네, 네. 그렇죠. 2017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작년에는 네.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 평타 쳤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또 일단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여전히 1위 계속 1위를 1위를 달리고 하고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좀 볼만하고 그 다음에 네. 한국이 그 뒤지만 아, 홍콩 마카오. 아니 홍콩 마카 합치 사실 합쳐야 되는. 합쳐야 정상이죠. 네. 그래서 그거 빼고 사실 일본 그러니까 중국 쪽 빼고 이제 중화권 빼고 일본, 한국이 사실 네. 여기서 대세고요. 사실 일본은 대만하고 관계가 워낙 좋은 걸로 알려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연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렇죠. 또 일본의 인구수를 대비해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의 인구수를 대비해 봤을 때 한국 네. 사실 한국인 관광객 꽤 많이 늘었다. 네. 또 소비 금액도 일본 네. 못지않다. 아, 네. 이 얘기가 아주 들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대만 전체 관광객 수가 4년 연속 1,000만 명 돌파. 예, 그래서 올해도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이 상당히 이런 소프트 파워 쪽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대만 방문하신 청취자가 계시다면은 저희와 함께 좀 이런저런 느낌도 나눠주시고요. 유튜브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메시지도 좀 주셔서 이제 또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후기 하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끝으로. 일단은 이걸 조사하면서 많이 늘었구나. 한국이 정말 이제 대만하고 많은 교류가 좀 이제 많이 넓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이제 교류를 더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래요. 한국과 대만과 한국의 교류가 조금 더 네.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할 말 있으시죠? 할 말 없으세요? 네. 만약에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요. 해우소였습니다.